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올해의 가장 큰 기대는 소중한 일상을 서로에게 되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모두가 손을 잡고 어려움에 함께 대처하는 사회적 상생을 이어간다면 김포는 수도권 인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김포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정을 이끌고 있는 신명순 의장의 말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포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경기도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명순 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명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중견 도시로 성장한 김포가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76만 명을 바라보는 그 미래 도시, 미래 김포시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의장님, 이 밑그림이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의장님? 네, 김포시는 한강 신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김포시의 청사진이 그려진 2035 김포 도시기본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통, 산업, 관광 등 모든 환경이 유기적으로 잘 맞물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입니다. 먼저 인구는 2035년에 76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맞춰 가장 중요한 도로는 5개의 동서축과 7개의 남북축, 김포 외곽을 따라 도시를 감싸는 김포 평화로 순환축, 이렇게 주요 도로가 그려졌습니다.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첨단 산업을 지향할 예정인데요. 전기차, 융복합,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광과 관련해서도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올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되는데 남북 평화교류 중심 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한 방안 등도 담겨져 있습니다. 계획안이다 보니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다소 변화는 있겠지만 김포가 서부권 인류 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큰 그림이 그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안을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짚어보고 더 나은 김포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김포에서 잠깐 살아봤었는데, 네네. 그때보다는 지금 뭐 요즘에 이제 그 교통은 되게 좋아졌는데, 네. 그런데도 뭐 아직까지도 그 좀 교통이 불편하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포를 찾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김포가 정말 몰라보게 발전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이제 인구 5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도시화가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교통 문제인데요. 도시철도가 개통되고 광역 버스들이 속속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 이동량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 이유는 출퇴근 밀집도가 높아 빚어지는 문제인데 그렇죠. 이런 교통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노선 확보와 배차 시간 단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최적화된 시민 이동선을 분석해 보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지난 12월과 올해 초 차량 고장으로 시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셨는데 의회에서도 긴급 현안 보고와 진단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도시철도가 되도록 방안을 함께 마련 중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안전한 인력 배치인데 이것이 운영비와 직결되다 보니 집행기관과 운영사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도 대책회의에서 부서에 주문을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고 안전한 도시철도 운행을 위해 의회에서 무엇을 도와주고 협조해야 하는지 집행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도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 GTX-D 노선을 비롯해서 네. 서울, 인천 지하철 노선의 그 빠른 김포 연장 등 그 간선 교통망 확보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의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수도권을 관통하는 철도 유치입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시민들께서 GTX B노선 유치와 서울 지하철 5호선, 2호선 연장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선 올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D 김포 노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10월 경기도하고 김포시, 부천, 하남과 함께 김포 통진읍에서 출발하는 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시민 열망도 뜨거워서 시민사회가 유치기원 서명에 나서 국토부에 전달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남부를 관통하며 하남까지 이어지는 GTX-D 노선이 완성되면 수도권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우선 김포를 포함한 서북축부터 GTX 사업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국토부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 내 뜨거운 이슈가 지하철 5호선 연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에 반영이 절실하고요. 획기적인 수도권 서북부 교통 개선을 위해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네. 이 GTX-D 노선은 뭐 되게 뜨겁더라고요. 네, 맞아요. 되게 뜨거운데 또 5호선까지 김포로 들어가면은 뭐 김포 시민들은 뭐 상당히 더 편해지는 거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김포시에 표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대단위의 개발 사업들이 있죠. 그 도시 발전을 지속해 나가고 또 교육, 복지, 환경, 또 문화 등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 또 인프라 확충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수도권 내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곳이 저는 김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대단위 사업은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통무 역세권 사업은 대학병원 유치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리고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은 2024년까지 조성 계획을 마칠 계획이라고 시가 공언한 바 있는데 앞으로 진행 과정에 장애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강 신도시를 비롯해 4, 5천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마쳤고 이러한 대규모 개발이 곳곳에서 진행되다 보니 김포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셨듯이 공동주택 개발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변화를 겪다 보니까 교육, 문화 등 많은 시설에 대한 확충이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올해는 좀 많이 해소될 전망인데요. 신도시 내 마산 도서관이 완공 예정이고 운양동 도서관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통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 자체로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빠르게 확충되도록 좀 더 꼼꼼히 진행을 챙기며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프라 구축에서 학교 설립 문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김포시 평균 연령이 39.7세로 매우 젊은 도시다 보니 초, 중학교 수요가 많지만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시설 승인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내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저도 아까 뭐 김포에서 몇 년 살았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가 저는 한 10여 년 전이에요. 그런데 네, 그때 되게 불편했던 게 바로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네네. 병원이 큰 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은 어떻게 좀 큰 종합병원이 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랑 큰 변화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풍무 역세권 내에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쉽지 않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구가 많아졌는데 병원에서도 그 수지 타산을 따질 텐데 들어올 텐데 그거 안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병원들도 운영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개발 지역에 부지를 공공용지로 해서 이제 그 무료로 들어오게끔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자체적으로 운영상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뭐 대학병원이 하나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김포 시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대학병원 유치인 것 같습니다. 진짜 불편했거든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저 김포시 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의 또 계획이나 내용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벌써 8대 시의회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의 본연의 역할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년간 도시철도 문제로 행정사무 조사도 하고 3번의 행정사무 감사를 거치며 시정에 주민 뜻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주민 복리와 직결되는 정책 개발과 연구에 열정이 매우 높으셨습니다. 의회에서 발의에 입법한 돌봄센터의 경우 지금은 5개소이지만 내년에 17개소까지 늘릴 계획인데 네. 의회가 입안한 대표적인 정책 사례입니다. 또 작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책 토론회를 기초의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6번이나 개최했습니다. 네. 토론회 상황은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중계됐는데 시민과 함께 의견을 담아내며 김포형 정책 개발을 제시하면서 큰 방향을 일으켰었습니다. 또한 조례 연구와 푸드플랜 관련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이어지면서 시민에게 불필요한 법규와 규제를 정리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정책 토론회를 열어서 시의회 의정 활동의 중심에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녹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시의회가 주민의 입이 되고 손이 되어 주민 복리를 이끌어가는 기관이 되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요목조목 이렇게 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김포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포 시민분들 의장님께서 네. 이렇게 잘 일을 또 해주시고 계시고. 자, 아무튼 네, 뭐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예. 더 열심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또 시의회를 위해서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도 김포시 의회 신명순 의장과 함께했습니다.